네. 앞에서는 그 일반 함수에 대해서 미분 그 공식이나 미분을 하는 거여서에 대해, 그리고 또 도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결국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다변수 함수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편미분이에요. 편미분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에서 특정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가지의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서 종속변수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의 변수에만 관심을 두고 나머지 변수는 고정을 시켜놓고 그 변수만 미분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보자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z라는 함수가 x랑 y라는 독립변수에 의한 다변수 함수다 라고 했을 때, 이 다변수 함수의 구체적인 식이 z가 x 곱하기 y일 때, 만약에 내가 x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y는 고정시키고 y는 상수로 보고 x에 대해서만 그 미분 변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량, x의 아주 작은 변화량에 따른 z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걸 라운드라고 말하는데요. 라운드라고 말하는데, 이 라운드 표기로 통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표현된, 그러니까 이렇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요, 결국 나의 관심사는 x를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z가 x 곱하기 y라고 하면 우리는 x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x만 변수로 취급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y는 상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상수가 되면 우리 앞서 썼던 미분하고 똑같아요. y가 상수라면 x에 대해서만 미분하겠죠. 근데 x의 지수가 1이잖아요. 근데 1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z는 x가 1로 내려가고 위에 0이 되니까 y만 남게 되겠죠. 요거랑 같은 거겠죠. 만약에 y는 2x다 라고 한다면 2가 상수잖아요. 그것처럼 y'은 그냥 2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편미분이 어떤 데에 예시로서 활용되느냐, 이 효용함수, 아까부터 계속 보지만 이 효용함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다변수 함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기출에서 가장 주로 나오는 형태의 콥-더글라스 함수에 해당하고요. u가 ECL일 때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mu L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요,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이래요. 한계라는 얘기는 미분이라는 의미라고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가에 대한이래요. 그러니까 여가의 변화에 따라 당신의 효용이 한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효용이라는 것이 C와 L, 그러니까 재화의 소비와 여가의 두 가지 독립변수에 의해 작용하는 그런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해서만 나는 궁금하다라고 했으니 여가에 대해서만 편미분해서 그 한계 효용을 구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 자체는 결국에는 u라는 함수를 여가에 대해서만 편미분해라, 여가에 대해서만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L만 여가만 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되겠죠. 얘는 상수가 되니 L의 1은 앞으로 내려가서 1이 곱해지고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C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편미분은 나머지 하나, 내가 관심 있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다 상수 취급하여 우리가 앞서 배웠던 미분과 똑같이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편미분에 대해서 좀 계산 연습을 해보면요, 이거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한 두 가지만 해볼게요. 만약에 얘를 y에 대해서, 이 z가 x랑 y의 다변수 함수잖아요. 그 두 가지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나는 y의 변화에 대해서만 궁금하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봐라 라고 한다면 z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겠다가 되겠죠. 그러면 y만을 변수로 인식하니 y 앞에 있는 건 얘는 상수겠죠. 그럼 근데 그냥 얘는 y의 지수가 1이니까 2x 세제곱이 되겠고요. y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0 되고, 그 다음에 얘도 y 하나 있죠. 1, 여기 지수 1인 거. 그러니까 얘도 그냥 5분의 2 x가 되겠죠. 자, 쉽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u에 대한 함수가 이것과 이것 두 가지 독립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나는 c에 대한 u, u는 뭐 여러 가지, 물론 여기서는 효용의 의미로 썼지만 그냥 u라고만 생각해 볼게요. 그냥 u가 c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c에 대해서만 한번 미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라운드 u는 라운드 c고요. 그러면은 5랑 l은 상수겠죠. c 세제곱만이 변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얘는 5l의 c의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5l의 c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l의 c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편미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단지 그냥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 내가 하나만 좀 미분하겠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전미분은 결국에는 다변수 함수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했을 때 그 순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미분을 전미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변수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그 변수를 취급해서 미분을 하겠다의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 전미분을 실제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계 대체율이라는 그 개념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한계 대체율의 특정한 값을 이끌어내는 데에 전미분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미분은 다 변수 함수를 전체 변수에 미분하는 것이고요. 결론부터 보자면 z가 x 곱하기 y라는 그런 함수일 때 이 z를 미분한 z의 아주 극소 변화량은 z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한 것에 x의 변화량, 극소 변화량을 곱한 것과 z에 대해서 y의 변화량을 극소량 변화시켰을 때 y의 변화량을 곱한 것의 합과 같다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z가 x, y,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줄줄이 이렇게 붙겠죠. z에 대해서 a에 대해 미분한 거에 a의 변화량을 더한 거,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b의 변화량을 미분한 거에 b의 변화량을 곱한 거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변수 함수 중에 독립변수가 2개인 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걸 앞에 이제 그 편미분과 전미분을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노동 공급에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 그 소득 여과 선택 모형에서 활용되는 무차별 곡선과 한계 효용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근로자 개별의 주관적인 만족도인 효용 함수는 C랑 L이라는 그런 두 가지 독립변수에 의한 함수로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한계 효용, 그러니까 마지막 유틸리티인데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만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효용 함수를 L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용인데 한계 효용, 그 순간의 효용의 변화인데 뭐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 순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효용을 C를만을 변수로 인식하여 C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표밀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얘는 소비에 대한, 재화의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울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분을 했던 이유는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함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변수 함수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2차원 평면에 그려질 텐데, 얘도 이 곡선 안에 기울기를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무차별 곡선에서의 기울기는 이 MR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MRS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 한계 대체율인데 여가와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라고 우리는 일컫고요. 그 소비와 여가에 관련된 평면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는 여가가 변할 때 소비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해 한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여가가, 제가 만약에 이 점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점에 있는 사람이 여가, 우선 이 그래프를 말씀드려야겠죠. 이 그래프는 효용함수 그래프인데요. 이 효용함수는 근로자가 이 위에 있다라면 이 위에 있는 모든 C와 L, 그러니까 소비와 여가가 결정되는 이 모든 점에서는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U1이라는 효용, 만족, 주관적 만족을 느낀다라는 의미의 곡선인데요. 이 곡선이 이렇게 굴곡졌잖아요. 그런데 이 굴곡졌는데 결국에는 이 동일한 선 위에서는 근로자는 U1이라는 똑같은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엔 동일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A라는 상황은 C랑 여가, 그러니까 소비와 개인의 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또는 소비력과 여가를 이 정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B라는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얘는 CA라고 하고 CB라고 할게요. CB라고 하는 것과 LB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똑같은 U1이라는 효용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A에 비해서 B는 소비는 줄었지만 여가는 늘었죠. 즉 결국에는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한 주관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여가를 늘리고 싶으면 소비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는 소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가를 더 많이 누려야 된다. 또는 여가를 포기하면서도 동일한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C와 L이 서로 간에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효용을 이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동일한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C와 L이 서로가 대체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대체돼야 되는데 그 대체돼야 되는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고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고 얘를 좀 큰 범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A에서 B로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가면서 늘리는 여가의 양과 CA에서 CB로 포기하는 여가의 양을 비율로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여가를 늘렸는데 그만큼 재화를 줄여야지만
동일한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대체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여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화를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비율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C는 지금 감소하고 있죠. C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음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비율만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인 마이너스 음수를 붙임으로써 이 전체 값을 양수로 바꿔주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한계 대체율인 MRSLC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한계 대체율은 지금 제가 아주 크게 표현해서 이렇게 델타 L과 델타 C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점의 그 순간에서의 L과 C의 교환 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델타는 굉장히 작은 아주 미세한 정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엔 한계 대체율은 마이너스 DL분의 DC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뭐 그런 거죠. 이 곡선에 대해서 DL분의 DC다 라는 얘기는 미분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일반 Y와 S만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다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순전히 미분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DL분의 DC는 결국에는 효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DL분의 DC가 결국에는 MUC분의 MUL과 같다, MUC분의 MUL과 같다라고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MRSLC가 요거 기울기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그 순간의 한계 대체율, 순간의 변화율. 근데 이 MRSLC는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 곡선의 기울기는 DL분의 DC래요. 근데 우리는 DL과 DC를 실질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U는 FLC라는 함수에서 없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 전미분과 편미분인데, 그냥 순전히 DL분의 DC만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DL분의 DC를 판단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U라는 이 하나의 곡선 위에서는 어떤 점이든 그 효용의 변화량은 제로다. 그러니까 효용은 무차별하다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해내는 식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DU 아까 전미분할 때 배웠죠. DU는 결국에는 다변수 함수를 전미분하는 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라운드 U에 라운드 C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 DC 더하기 라운드 U를 라운드 L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 DL이다 라고 이렇게 전미분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U에 대한 C의 한계 대치율,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 그 다음에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얘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MUC라고 표현했고, 얘는 DC가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MUL로 표현했고, 얘는 DL이 되겠죠. 그럼 얘는 0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이 오른쪽 거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MUC DC는 마이너스
MUL DL이 되고요. 양변에 DL로 나눠주고 MUC로 나눠줄게요. 마이너스 DL로 나눠줄게요. 그럼 얘는 결국엔 마이너스 DL분의 DC가 MUC분의 MUL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우리가 전미분 공식인데 이 효용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서는 효용의 변화가 없다, 0이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MRS-LC가 마이너스 DL분의 DC인데 그게 무엇과 같다라고 알 수 있다. MUC분의 MUL과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즉, 저 무차별 곡선에서의 특정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제와에 대한 한계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을 제와에 대한 한계 효용으로 나눈 것과 같은 값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계 효용은 편미분으로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으니 우리는 결국엔 효용 함수식만 알고 있다면 편미분을 통해서 MRS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고 미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함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직선 간의 좀 교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노동경제학을 구하는 그 공부함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아내기 위한 그 과정은 수학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두 가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서 균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지점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두 가지 함수, 수학적인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직선 간의 교점인데요. y는 3, 요거 아까 배웠죠. x값에 무관하게 y는 3이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4x-2y는 10이라는 이 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 함수가 있대요. 그럼 얘는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2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럼 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좀 잘못됐네요. 그럼 식을 얘를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되고 얘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이 되고 결국에는 y는 3이라는 직선과 이런 아래로 우하향하는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면 y가 3일 때 x값은 y가 3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넘기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니까 x는 1이 되겠죠. 즉 얘는 1,3에서 만나는 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는 굉장히 나중에 많이 보실 거예요. 임금이 특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수요곡선이 이런데 그 수요곡선에서 근로자는 몇 명을 고용할 것이냐의 형태로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간의 교점이에요. 두 가지 직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직선에 대한 교점인데요. 얘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우상향하면서 플러스 3이래요. 그럼 플러스 3이고 우상향하는 y는 2x 플러스 3이고 얘는 우하향하면서 플러스 8이래요. 대충 이렇게 그려질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교점이에요. 교점. 이 교점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y는 이것과 같대요. 그리고 y는 또 얘랑 같대요. 근데 이 y하고 이 y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이 왼쪽에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좀 깔끔한 데다가 좀 해보면 y는 2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인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2x 플러스 3이 되고 3을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5는 5x가 되고 x는 1이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 y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y는 5가 된다. 즉 얘는 x가 1일 때 y가 5인 지점에서의 교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곡선과 직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건데요. 곡선과 직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배운 그 한계 대체율, 그러니까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은 곡선하고 직선이 접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얘하고 오로지 한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곡선이 가지고 있는 곡선들 모든 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들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딱 한 점에서만 접하는 그런 접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 위치를 지금 찾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다? 직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울기와 곡선의 모든 점들이 가지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 중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동일해지는 그 점을 찾는 것이 접점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보면 이거는 그리기 쉽죠? c는 마이너스 2l 플러스 4네요.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는 4고 여기는 2임.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이래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기울기의 절대값을 궁금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2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울기가. 그러면은 u는 ECL이에요. 얘는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인데요. 얘는 아까처럼 굉장히 다양한 곡선들이 그려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를 구해야겠죠. 자, 아까 한 것처럼 MRS LC는 마이너스 DL분의 DC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에는 MUC분의 MUL이라고 했죠. 근데 MUC는 C에 대한 U를 편미분한 거, MUL은 L에 대해서 U를 편미분한 거라고 했으니 U를 C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C만을 변수로 인식하니까 C는 사라지고 L만 남겠죠. 그 다음 MUL은 L에 대해서만 편미분한 거니까 L만을 변수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C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L분의 C가 된다. 자, 접선의 기울기는 L분의 C라는 그런 관계를 갖는데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2랑 같아져야지만 접선이 된다고요. 즉, MRSLC가 L분의 C인데 얘가 뭐랑 같아져야 된다? 2랑 같아져야 된다. 그렇다면 얘기는 C는 뭐랑 같아요? 2L과 같은 관계식 안에서 두 가지가 접선의 기울기와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근데 C는 2L이라는 이 관계식이 결국에는 얘도 만족해야지만 이 직선과 곡선이 접하게 되므로
C하고 C가 동일하죠. C하고 C가 동일하니까 이 L을 저 C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다른 색으로 할게요. 대입하게 되면 이 L은 마이너스 2L 플러스 4가 되고 4L은 4가 되고 그럼 L은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L이 1이 된다. L이 1이 된다는 것은 L을 1을 집어넣었을 때 C는 2가 되겠죠. 2가 되니 결국엔 L이 1이고 C가 2인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하겠구나.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단순히 우리는 두 가지 함수에서 그 형태가 접하기 위해서,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냥 함수식으로만 이해한 거니까요. 나중에 왜 이게 그 여가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그리고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이 되는지는 나중에 실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 수학,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함수와 그다음 그래프의 관계, 그리고 그 그래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다음 미분의 개념, 그리고 미분의 개념과 그래프상에서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앞의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단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꼭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좀 수학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수학을 잘 모른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같이 여기서 문제 푸는 것들을 같이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